안녕하세요. 의약품 안전날을 오랜만에 들어와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달라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을 받았다고 얼마 전에 뉴스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 제품명이 YN968D1이라 적혀있는데 아파티닙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YN968D1이라 적혀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더네임에 리보세라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리보세라닙이라고도 부르고 아파티닙 그리고 YN968D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이 있으니까 뭐 당연하게 이제 리보세라닙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구분을 보면은 이제 기존이랑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일단은 게스트릭에 관련해서 대상 질환명은 적혀 있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그 리보세라닙만 뽑아가지고 보려면은 제품명에 이렇게 넣은 다음에 검색을 하면은 나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그 나온 적 있었잖아요.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 됐다 뉴스 기사. 이번에 또 나온 건데 7월 17일, 그 다음에 2018년 9월 20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3달 뒤에 나온 건데, 달라진 점이 바로 여기 구분에 있는 건데, 이제 보면은 이제 개인별 환자 대상으로 기존에 이제 한 번씩 아얼산 병원에서 이제 했었는데요. 요거랑 달리 신청인도 HLB 생명과학이고 2명 이상의 환자 대상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게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기사에서 봐도 이제 대상 이제 기업이 HLB 생명과학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나왔죠. 기존에는 서울 아산병원이었습니다. 이거는 제약사고요. 요거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 신청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은 아케에서 봤듯이 이제 HLB 생명과학 L생이 받은 게 이번에 나온 10월 21일자고요. 기존의 것은 이제 병원에서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또 하나는 대상 환자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개인별 환자 대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구분은 2명 이상의 환자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자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진다. 환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그다음에 주체는 제약사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이제 환자의 주치, 전문의가 개인별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가 이제 리보세라닙을 뭐 해달라고 뭐 부탁했다던가, 그 전문의가 이제 판단해서 리보세라닙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단기간 동안 시험 대상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은 이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보세라닙 한번 써보고 싶은데 기회를 놓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선정 제외 기준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못해가지고 그 기회를 놓친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어지는 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정 제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간 동안에 등록이 안 되면은, 등록이 완료되면은 신청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왜 이 기준이 있느냐? 환자들의 데이터가 잘 돼 있어야지 결과가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결과가 실패하면은 그냥 다음 기회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가는데 2상에서 기회가 안 나왔다. 그러면 3상은 기회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할 때 굉장히 환자를 선별하는데 중요하게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보면은 이제 그 기준이 있죠. 익스클루전, 인클루전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어떤 환자들 대상, 어떤 환자들은 배제되었다, 이런 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제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책에서 봤는데, 티센트릭도 임상 1상을 할 때 어떤 환자가 이제 마지막 이제 1상일 때 12명 이제 11명까지 찾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이제 더 이제 찾고 있었는데, 이 환자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티센트릭은 이제 그 면역 항암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지 얘가 이제 뭐 작용을 해가지고 뭘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 수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 사람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백혈구 기준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막 귀를 문지르고 하면은 백혈구 수치가 높아진다, 막 그런 것들, 온갖 것들을 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극적으로 마지막에 백혈구 수치가 맞아가지고 참여를 해서 12명 안에 들어갔는데,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 환자가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틱한 일상 기준이 있었는데, 아무튼 티센트릭 1상 때 마지막에 들어갔던 환자는 드라마틱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것들은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기준에서 선정 제외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미달이면은 임상시험에 참여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그 정리를 하면은 이제 등록이 완료돼서 그 참여를 못하고, 그 다음 선정 제외 기준이 돼가지고 기준 미달이죠. 그래서 참여 못하고, 이런 환자들은 이제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주치의가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약을 제공하는 그런 좀 인도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치료 기회 부여 측면에서
이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된다. 그래서 주치의의 판단 하에서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앞에서 봤던 2018년도랑 2020년도에 서울 아산병원, 여기 주치의가 있겠죠. 주치의가 이 환자를 대상으로, 이 환자는 당연히 임상시험에 들어가지 못한 환자겠죠. 뭐 기준 미달이라던가 이미 등록이 완료돼서 들어가지 못했던 환자를 위해서 주치의가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 있는 요거 HIV 생명과학이 승인 신청을 한 거, 이거는 그 다음 겁니다. 다음 거는 제약업체가 신청한 거죠. 임상결과 안정성, 유효성이 관찰된 시판허가 받기 전에 사용 계획서를 마련해서 다수 환자를 위해서 사용 승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별이 아니라 다수입니다. 다수. 앞에는 이제 그 환자에 대해서 주치의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신청하는 거면은 그 다음 거는 제약업체가 다수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임상시험과 조금 유사하긴 하지만은 임상시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해당 의약품을 공급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HIV 생명과학에서 있었던 이제 2명 이상의 환자 대상으로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티닙의 이제 구조식을 보면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N하고 이렇게 3개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3개. 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 삼중결합, 영어로 트리플 본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3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원자가 이제 결합을 할 때는 2개의 전자가 이제 필요하는데, 이제 6개의 전자가 관여해서 3개가 공유 결합을 하면은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적혀 있는 거, 이제 N은 질소라는 뜻이거든요. 질소는 뭐냐, 막을 질자를 씁니다. 뭐냐면은 호흡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질소라고 부르게 된 건데요. 그래서 독일어로 질식을 이제 시키는 물건이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질식의 질은 질소랑 같은 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는 이제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고요. 이제 굉장히 많죠. 또 이제 비료의 3대 요소를 씁니다. 포타슘, 질소, 인 이렇게 쓰이고요. 그래서 지구 대기에는 이제 N2 이렇게 질소 2개가 붙어가지고 존재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2개가 삼중결합을 해가지고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입니다. 공기에 존재하고 78% 있다고 했잖아요. 무생무치, 무미한 기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질소를 영하 196도로 냉각하면은 액화되어서 액체 질소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커피에 니트로젠, 질소 커피도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쓰기도 하고, 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가면은 니트로젠, 뭐 콜드블루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질소 커피입니다. 그렇게도 쓰이고, 이제 오버클럭에도 이제 액체 질소를 쓰는데요. 이제 굉장히 신기한 게, 물체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전도성이 이제 좋아지게 되잖아요. 발열이 있으면 액체 질소로 식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비저항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이게 물질을 구성하는 운동이, 원자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전자랑 부딪힐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충돌 횟수가 증가해서 비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성능이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액체 질소로 오버클럭을 시도를 합니다. 액체 질소를 식히면서 오버클럭을 하는 건데, 온도가 상승하면은 아까 봤듯이 저항도 높아지고 발열도 늘어나고, 또 다시 이것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있는데, 뭐 대회에 나갔었나 봐요. 이런 거 보면 액체 질소를 이렇게 담은 다음에 요거 이렇게 담은 걸로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뿌리면서 이제 그 오버클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제 컴퓨터를 돌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종류가 2가지가 있었고, 기존에 했던 것들이랑 이제 최근에 HIV 생명이 받은 거의 차이점이랑 그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다수냐, 그 개별적으로 하는 거냐의 차이, 그 다음에 신청인이 제약회사냐, 이제 주치의가 하느냐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